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한국은 이미 초등학생들도 등교 수업을 하고 있던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도 모든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년 정도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좀 딱하게도 여겨지고요.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제 와이프도 걱정도 되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요즘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와 수영장에 갔고요. 저는 조용한 집안에 앉아서 혼자 토요일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일같이 Q3 어닝 보고서 리뷰 시리즈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4가지 기업의 어닝 보고서 분석 영상을 공유해드렸고요. 오늘 11월 21일 토요일은요, 제5부 알파벳 구글의 차례입니다.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알파벳 Q3 어닝 결과를 상세하게 여러분들과 공부해보고요. 두 번째로 2025년이 되면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알파벳의 예상 주가를 함께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알파벳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고요.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으로 미주은을 방문해 주신 새내기 분들이 계시면요,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알파벳 Q3 어닝 결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Q3 어닝 결과를 살펴보기 전에요, 일단 우리가 알파벳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알파벳이라는 기업은 우리가 보통 구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구글은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많은 사업 분야 중에 단 하나의 분야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점을 우리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파벳이라는 기업은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238개의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숫자의 회사를 인수하고 합병한 거죠. 그리고 구글을 비롯한 12개의 사업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요, 알파벳 밑에 들어가 있는 12개의 사업 분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2개의 사업 분야 중에서요, 하나에 불과한 구글은 구글 안에 또 6개의 분야가 있는데요. 애드버타이즈먼트, 클라우드, 유튜브,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6가지의 사업 부분을 구글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알파벳의 어닝 결과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닝 퍼 쉐어 보시면요, 마켓에서 기대했던 숫자는 11.29달러였는데요. 실제 결과는 16.40이 나와서 무려 45% 이상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요, 마켓에서 기대하고 있던 매출의 규모는 42.90 빌리언이었는데요. 실제 결과가 46.17 빌리언이 나와서 이 부분 또한 7.6%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럼 이 알파벳의 매출 중에서요, 구글 클라우드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은 3.32 빌리언이었는데요. 실제 결과는 3.44,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 역시 시장 전망치 대비 3.6%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유튜브 매출을 살펴보면요, 마켓에서는 4.39 정도를 보고 있었는데요. 실제 결과가 5.04가 나와서 무려 14.8% 초과 달성하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은요, 알파벳 지역별 매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47%라는 매출이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EMEA는 유럽, 미들이스트, 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지역에서 전체 매출의 30%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퍼시픽에서는 전체 매출의 18%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캐나다라든지 남미 지역, 어덜 아메리카에서는 전체 매출의 5%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이번 어닝 결과에서 서머리만 간추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기 매출은요, 총 46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전년하고 대비를 해보면요, 성장이 14%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요, 3분기의 순이익 같은 경우는 총 112억 달러를 만들었고요. 전년 대비해서 성장은 무려 59%의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지역의 매출을 보시면요. 미국 지역은 전체 매출의 47%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의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5%라는 좋은 성장을 보여줬고요. EMEA, 유럽, 미들이스트, 아프리카의 매출을 보면요. 전체 매출의 30%를 담당하는 부분인데 전년 대비 11%라는 성장.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도 작년에 대비해서 24%라는 굉장히 좋은 성장을 보여줬네요.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세그먼트 디테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의 매출을 구글과 그 외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는 건데요. 알파벳의 매출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율이요, 99%가 넘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사업 부분에서 창출한 매출이 지금 460억 달러가 되거든요. 따라서 전체 매출을 다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전년 대비해서 14%가 성장한 모습이고요. 구글 사업의 영업이익 부분 같은 경우는 126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17%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알파벳의 전체 사업 분야는 많지만 구글 이외의 다른 부분을 우리는 어덜 배치라고 부릅니다. 이 어덜 배치를 보시면요. 매출이 178 빌리언이 아니고 밀리언이죠.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억 7,800만 달러고요. 전체 매출의 0.3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은 15% 정도 되고요. 어덜 배치의 오퍼레이팅 로스죠. 이번에는 오퍼레이팅 인컴이 아니고 아직까지는 영업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요. 11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봤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요, 구글 사업부 내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라는 사업부 내에 클라우드 레비뉴 그리고 애드버타이즈 레비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구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광고 매출을 살펴보면요. 구글 광고 매출은 총 371억 달러를 지난 분기에 창출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10% 정도 성장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이 지금 클라우드인데요. 구글 클라우드는 사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상당히 뒤처져 있는 그런 사업 분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클라우드의 매출이 34억 달러 정도에 지금 이르고 있고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45%의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45%라는 성장률에 의미를 두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아마존의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괜찮았잖아요. 아마존의 AWS는 전년도 대비해서 29%라는 매출의 성장을 보여줬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도 48%라는 멋진 성장률을 작년 대비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구글도 역시 지금 45%의 매출 성장이 있었잖아요. 따라서 클라우드라는 사업 부분은요, 한 사람이 독식을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다. 무궁무진한 기회가 포착되고 있는 굉장히 멋진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우드라는 시장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요,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구글 프로퍼티의 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검색 엔진 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92.26%가 되는 굉장한 기업입니다. 2위가 지금 빙인데요. 빙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2.8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글이 거의 독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요, 스마트폰의 OS 운영체계 시장을 보면요, 안드로이드가 차지하고 있는 시장의 점유율이 무려 74.4%가 됩니다. 애플이 많이 쫓아오긴 하고 있는데요. 25%가 채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다음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브라우저 시장인데요. 브라우저도 이미 시장 점유율이 66%가 넘어가네요. 따라서 구글이라는 기업은요, 대부분의 사업 분야에서 업계 1위를 하고 있고 단순히 1위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알파벳의 P&L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번의 영상에서 우리가 P&L 분석을 조금 자세히 해봤으니까요. 오늘은 간단히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오퍼레이팅 인컴을 토탈 레비뉴로 나누면 영업이익률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P&L에서 레비뉴는 여기 46173이 나와 있고요. 인컴 프롬 오퍼레이션은 우리가 오퍼레이팅 인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숫자를 가지고 나누어 보면요. 11213 나누기 46173 즉 오퍼레이팅 마진이 24.3%가 나옵니다. 또 하나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은요. 프로핏 마진이고요. 프로핏 마진은 순이익률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넷 인컴, 순이익을 우리가 토탈 레비뉴, 총 매출로 나누면 구할 수 있는 것이 프로핏 마진입니다. 알파벳의 P&L에서 레비뉴는 지금 46173이고요. 넷 인컴이 11247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핏 마진은요. 11247 나누기 46173, 즉 24.4%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프로핏 마진이 20%가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그런 수치입니다. S&P 500에 합류한 500개의 우량 기업 평균이 지금 10% 정도의 프로핏 마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알파벳의 24.4%라는 프로핏 마진은 굉장히 건강한 수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알파벳의 발란시트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란시트에서는요, 지난 영상들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레이시오를 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커런트 레이시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비율이라고 부르고요. 커런트 레이시오는 커런트 에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누어주는 수치입니다. 커런트 에셋은 1년 내에 우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을 얘기하고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라는 것은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얘기하는 거죠. 알파벳의 발란시트를 보시면요, 토탈 커런트 어셋이 164369가 나와 있고요. 토탈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가 48200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치를 가지고 나누어 보면 3.41이라는 유동 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커런트 라이어빌리티, 즉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에 비해서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이 3.4배 정도 더 많다. 따라서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은 건강한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 더 알아볼 수 있는 레이시오는요,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입니다. 토탈 라이어빌리티를 스톡홀더즈 에퀴티로 나누면 되고요. 토탈 라이어빌리티는 총 부채, 스톡홀더즈 에퀴티는 자기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보시는 발란시트에서 토탈 라이어빌리티 총 부채는 86323을 나타내고 있고요. 토탈 스톡홀더즈 에퀴티 자기 자본은 212920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수치를 나누어 보면요, 0.41이라는 데트 투 에퀴티 레이시오가 나옵니다. 즉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규모가 자기 자본에 비해서 4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부채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 부채가 많지 않은 건강한 상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파벳의 이번 3분기 보고서에서는요, 4분기에 대한 전망치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의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록다운 등이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불확실한 미래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고 외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좋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광고 외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익률은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요. 개발도상국에서 온라인 쪽으로 이전 형상이 굉장히 빨리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 역시 알파벳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알파벳은 마지막에 어떠한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요,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상품, 서비스, 기술,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부지라든지 빌딩, 데이터 센터, 기반 시설, 그리고요, 인수 합병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얘기가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알파벳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수 합병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거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가 될지 상당히 많은 관심이 가는 그런 이슈입니다. 자, 다음 챕터는요, 알파벳의 2025년 예상 주가를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은의 예상 주가 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멀티플 메서드를 이용하는데요. 가치주와 우량주의 경우에는 타겟 프라이스는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어닝 퍼 쉐어 곱하기 과거의 5년 평균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를 곱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성장주의 경우에는 어닝이 불확실하고 심지어는 어닝이 나오지 않는 적자 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요, 타겟 프라이스는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 이런 공식을 가지고 우리가 예상 주가를 산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구글 같은 경우는요, 우량주라고 보기에도 손색이 없고요. 그리고 성장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주의 계산 방식으로 2025년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량주의 방식을 이용해서도 알파벳의 2025년 예상 주가를 두 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장주의 예상 주가 공식을 한번 리뷰하면요, 타겟 프라이스는 레비뉴 퍼 쉐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레비뉴 퍼 쉐어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레비뉴 퍼 쉐어라는 것은 한 주당 만들어내는 매출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출이 필요하고 또 주식의 개수가 필요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킹 알파라는 웹사이트에서 2025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를 전문가들이 산정해 주고 있습니다. 알파벳이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의 규모는요, 2025
2025년 기준으로 349.77 빌리언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요, 주식의 개수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shares outstanding이 필요하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GOOG 그리고 GOOGL 두 가지의 티커 네임으로 지금 발행 주식이 있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의 발행 주식 수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면요,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는 630.51 밀리언이 나옵니다. 따라서 레비뉴 퍼 시어 계산해 보면요, 349.77 빌리언을 630.51 밀리언으로 나누면요, 2025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알파벳이 한 주당 만들어내는 매출은 554.74 달러 정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레비뉴 퍼 시어를 계산해 봤고요. 이제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가 필요한데요.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 과거 5년 평균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의 프라이스 투 세일즈 레이시오는요,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2020년 3월 23일 날 4.778까지 떨어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올해 9월 2일에는요 7.561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년의 평균을 따져봤더니요, 알파벳의 PS 레이시오 평균은 6.416이 나옵니다. 참고로 현재 구글의 PS 레이시오는요 7.34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수치를 가지고 타겟 프라이스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54.74 곱하기 6.416 하면요 3,559달러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수치를 현재 알파벳 주가랑 비교를 해봐야겠죠. 현재 티커네임 GOOG의 주가는요 1,742달러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산으로 만들어 본 예상 주가 3,559랑 비교를 해보면요, 5년 동안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104%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요, 현재 주가에 붙어있는 PS 레이시오의 프리미엄이 7.346배인데요 과거 5년 평균의 PS 레이시오는 6.416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알파벳의 프리미엄이 약간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2025년이 됐을 때 RPS가 554.74, 즉 지금 현재 예상 매출을 유지를 하고요, 현재 프리미엄까지 만약에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다면 예상 주가는 4,000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숫자가 나옵니다. 즉 지금부터 5년 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133%가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는요, 알파벳을 우량주라고 생각해보고 예상 주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량주의 타겟 프라이스는요, 어닝 퍼 시어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를 사용을 하고요. 물론 어닝 퍼 시어는 2025년 전문가가 예상하는 수치를 사용할 거고요.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 P 레이시오는 과거 5년 평균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공식에 따르면 EPS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알파벳의 EPS 에스티메이트를 살펴보면요, 112.84달러 정도가 됩니다. 한 주가 만들어내는 넷 인컴이 112.84달러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필요한 숫자는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입니다.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 역시 5년 평균을 사용할 건데요, 알파벳의 경우에요, P 레이시오가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2020년 3월 23일 날 21.48까지 간 적이 있고요,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는 2018년 1월 26일 날 65가 넘어가는 P 레이시오를 보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5년 평균을 살펴보면요, 33.69라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기한 점이 있는데요, 5년 평균 P 레이시오가 33.7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GOOG 기준으로 봤을 때 알파벳의 P 레이시오는요 33.7배에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P 레이시오가 과거 5년 P 레이시오와 같은 수치를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신기하게 여겨지고요. 자, 그러면 공식에 직접 대비해서요, 예상 주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닝 퍼 시어는 112.84달러였잖아요. 곱하기 프라이스 투 어닝 레이시오 33.69배를 곱하면요, 2025년 알파벳 예상 주가는요 3,801달러가 나옵니다. 현재 알파벳의 주가가 1742.19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그 의미는 뭐냐면 향후 5년 동안 알파벳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약 118% 정도가 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에 붙어있는 P 레이시오의 프리미엄, 그리고 과거 5년 평균 P 레이시오도 역시 33.7배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P 레이시오는 33.7배 근처에서 계속 안정적으로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2025년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EPS, 어닝 퍼 시어가 112달러에서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면 예상 주가는 4,000달러 이상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EPS의 기대치 변화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가 알파벳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볼 차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구글이라는 알파벳이라는 기업은 그 미래가 너무 크고 거대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짧은 유튜브 영상으로 그 내용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주요한 내용만 살펴보고요, 알파벳의 미래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미래, 일단 R&D 투자 비용을 살펴볼 건데요, 알파벳이라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즉 연구 개발비에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2017년을 기준으로 알파벳의 R&D 투자 비용을 다른 빵 기업하고 비교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왼쪽 그래프는요, R&D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절대 수치를 봤을 때 아마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용한 금액은 166억 달러 정도를 지금 R&D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그러면 총 매출에 대비를 했을 때 R&D에 투자에 들어가는 비율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빵 기업들과 함께 비교를 해본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5.1%를 R&D에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존이 12.7%, 마이크로소프트가 14.5%고요. 구글이 15%, 그리고 페이스북이 19.1%, 매출의 한 20% 가까운 금액을 현재 R&D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R&D에 사용하는 비중도 높고요. 그리고 절대값도 굉장히 높은 금액을 R&D에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7년 말고 그 이후에 R&D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알파벳이 사용한 R&D 투자 비용이 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2018년, 2019년이 되면 R&D 투자 비용이 오히려 현저하게 더 급격하게 느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이 2017년에 R&D에 투자한 비용은 166억 달러였고요. 2019년에 R&D 투자 비용을 보면 무려 260억 달러로 증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년 만에 R&D 비용이 무려 57% 가까이 증가를 한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가면 갈수록 알파벳이라는 기업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분 좋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벳이 이렇게 많은 돈을 연구 개발비에 쏟아붓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사업 부분에 그 돈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 리스트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앰비언트 컴퓨팅인데요. 기계와 사람이 연결되면서 상호 보완하는 미래의 컴퓨팅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하드웨어인데요. 크롬북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노트북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스마트 홈, 그리고 사물 인터넷 부분도 알파벳이 굉장히 활발한 투자를 하는 부분이고요. AI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헬스케어 역시도 구글이 다른 빵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로보틱스 역시도 진출을 해 있습니다. 셀프 드라이빙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웨이모가 있고요. 에너지, 스마트 시티, 스페이스 트립, 우주여행이죠. 그리고 게이밍, 메디아, 뱅킹, 그리고 인터넷 이너 볼룬이라 그래서요, 기구를 띄워놓고 인터넷 연결을 꿈꾸는 그런 프로젝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미래를 어렴풋이나마 짐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많은 프로젝트, 이 많은 비즈니스 모델 부분에 어떠한 진척 사항이 있는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의 방송도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구글은 현재와 미래를 모든 가진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구글은 지금 당장 현재 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기업입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진행하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서 대부분 시장 점유율 1위를 마크하고 있잖아요. 그냥 1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각 섹터에서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비즈니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이 그렇게 멋진 모습을 미래에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안주하지 않고 너무나 다양한 섹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구글은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가진 멋진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요, 구글은 10년 후에 10배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세 번째로
그리고 10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근거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방송을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이라는 기업의 미래는 너무 그 모습이 커서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세히 언급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다음 구글 영상에서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구글의 미래를 대표하는 비즈니스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구글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존이나 구글, 테슬라처럼요,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기업들에 대해 공부하고요, 이렇게 방송을 만들고 나면요, 저도 모르게 가벼운 흥분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만들어갈 미래에 내가 뒤처져 버리지 않고 이렇게 투자까지 하면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끔씩은 안도감 같은 게 느껴지기까지 하고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꿔나갈 미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투자한다는 거는요, 단순히 금전적인 면에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한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직접 맞부딪히고 살아가게 될 머지않은 내 인생의 미래를 전반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는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투자의 여정이 외롭지 않도록 항상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요일은 내일은요, 방송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분들과 함께 따뜻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